올해 안에 324만 명이 신용회복 혜택을 받고 123만 명은 빚이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놓치면 끝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 서민, 일반인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받는지 복잡해서 놓치기 쉬운 게 문제죠. 오늘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혜택 범위 연체 기록 정리, 이자원금 감면, 상환 유예, 채무 소각까지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둘째, 대상 조건 소득 자산 수준,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취약계층 여부 등 조합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시한성 올해 안에 확인해야 적용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미루면 제도 변경 마감 위험이 큽니다. 넷째, 절차 구조자가 진단 공식 상담 신청 서류 심사 조정안 확정. 이행관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세요. 현황 진단 본인 명의 대출 카드 연체 내역, 소득 증빙급여 명세 연금 매출, 자산부채 목록을 한 장으로 정리. 자격 체크 연체 기간, 채무 총액, 소득 대비 상환 능력 DSR 개념으로. 본인이 어느 트랙 감면 유예 소각 가능한지 가늠. 공식 창구 상담 정보 공공의 신용채무 조정 공식 창구나 지자체. 금융복지센터, 은행 상담 창구를 우선 이용. 사설 브로커는 피함.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 재산 연체 채무 증빙, 가족관계 거주지, 서류 등 체크리스트로 누락 방지. 타임라인 관리 접수일 심사 예정일 보완 요청일 결정일을 달력에 표기. 올해 안 완료를 목표로 역산. 사후관리 조정안 이행 스케줄에 맞춰 자동이체 설정, 성실이행. 인센티브 추가 감면 신용점수 회복 조건 확인. 여러분, 연체 기록이 깔끔하게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안에 주어졌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놓치면 끝입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도 연체 기록 때문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서 막히셨던 분들 많으시죠? 바로 그 발목 잡는 기록을 지울 수 있는 제도가 신용사면입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되는 게 아니어서 정확히 알아야 놓치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신용사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체. 채무 금액 5천만 원 이하. 필수 조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체금 전액 상환.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실제로 하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본인 연체 내역 확인 신용정보원, 나이스지킴이 등에서 연체 발생 시점과 금액을 확인. 상환계획 수립 12월 31일 이전까지 전액 납부 가능한지 현금 흐름 계산. 상환 실행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처리. 기록 삭제 절차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삭제되지만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사에 확인 요청. 여러분, 수년간 발목 잡던 연체 기록이 올해 안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기 일을 못해서 카드값이나 대출이 밀리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미 빚은 다 갚았는데도 연체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금융거래가 막힌 분들 억울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그 꼬리표를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코로나로 1천만 원을 못 갚아 연체가 쌓였던 분이 올해 전액 상환을 마치면 연체 이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은행, 카드사 조회에서도 연체자가 아님. 금리 인하 가능. 대출 한도 확대.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 제거. 이번 신용사면 대상은 총 324만 명. 272만 명은 이미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제도 시행과 동시에 자동 삭제. 약 52만 명은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 시 포함. 지금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본인 연체 내역을 확인하세요. 남아있는 금액이 있다면 12월 31일 전까지 전액 상환을 계획하세요.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 과정을 놓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금융생활이 전혀 달라집니다. 7년 넘게 갚지 못해 발목 잡히던 빚이 올해 안에 아예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년 동안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온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매달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빚은 그대로 쌓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사라진 경우도 많죠.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켜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채무탕감 정책의 핵심은 바로 무담보 채권 소각입니다.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 해당 비신용대출, 카드 대금 등 담보 없는 채무. 규모 약 123만 명이 혜택 예상. 입으실 채권들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배드뱅크라는 기관을 통해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배드뱅크에 넘기면 자동으로 정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본인이 대상에 해당되는지는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일부 조건이나 제외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1천만 원 빚이 있었는데 단돈 50만 원에 정리되고 채무자는 아예 빚에서 해방된다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연체가 오래된 채무자분들은 매일같이 추심 전화에 시달리고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 못해 끝없는 절망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추심 연락 자체가 멈추고 남은 원금까지 완전히 소각되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립하는 배드뱅크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설립 시점 8월 말 예정. 절차 9월부터 은행카드 사저축은행 캐피탈사 등과 협약 후 본격 매입 시작.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 매입가 원금의 약 5% 수준. 즉 1천만 원 채권이라면 50만 원 정도에 매입되는 구조입니다. 채무자가 따로 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배드뱅크에 넘기면 그 즉시 채무자는 추심에서 해방되고 원금까지 소멸됩니다. 다만 내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캠코 금융위 공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 정부가 갑자기 300만 명 넘는 국민의 빚을 탕감해줄까요? 그냥 선심 정책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불가피한 조치일까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서민들의 상환 능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개통조차 안 되고 은행 통장도 못 만들고 사실상 제도권 금융에서 추방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외면하면 결국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웃 혹은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탕감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와주자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경기 침체,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연체율 급등, 장기 연체자 다수가 정상적인 경제활동 불가, 불법 사금융 유입 위험 증가, 즉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나왔을 때 개인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내가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캠코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공지사항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혹시라도 해당된다면 기한 내 신청 상환 절차를 마무리하기. 이 과정을 거쳐야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게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아니면 성실하게 갚은 사람만 바보 되는 정책일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누구나 예상치 못한 위기로 빚을 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갑작스러운 실직 같은 상황 말이죠. 그런데 이 빚을 끝내 감당하지 못하면 다시는 제도권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원칙대로 끝까지 갚게 하는 게 맞을까요? 찬반 논란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긍정적 시각 성실히 갚으려 했지만 경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롭다.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사회가 건강하다. 부정적 시각 이런 정책이 반복되면 어차피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성실 상환 문화가 무너진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 논쟁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정책 대상에 해당한다면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반드시 확인하고 활용하기. 반대로 나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의 금융생활에서는 이런 제도가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성실 상환을 기본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안전합니다. 사실 이런 정책은 처음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때 농어민 부채 탕감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최근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 기금까지 거의 모든 정권이 한 번씩은 추진했죠.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는 희망이 되지만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에게는 나는 뭐가 되지? 라는 씁쓸함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두 가지 핵심 정책이 시행됩니다. 신용사면 2020년 이후 연체 발생,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올해 안에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 대상자 324만 명. 채무 소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은 아예 소멸. 대상자 123만 명.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내가 신용사면 대상인지 확인 연말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 세우기. 장기 연체자라면 채무 소각 대상 여부 체크. 9월 이후 배드뱅크 채권 매입 과정에서 본인 빚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해당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꼭 상황을 확인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의 대규모 신용사면과 채무탕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성실 상환 문화를 해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현 정부의 비탄감 정책 관련 업데이트 소식을 빠르게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차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